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오늘은 학부모의 대변인으로 자청하시고 착한 입시 설명회를 열고 계신 박재원 아름다운 배움 부설 행복한 공부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워낙 박재원 소장님께서는 사교육과 공교육 또 시민단체를 넘나드시면서 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사교육이라면은 우선은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대표 강사를 전임하셨고 또 공교육 쪽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고교입시 사교육 영향평가 심사위원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자문위원 그리고 특목고 지정 및 운영 심의원 공모제 교장 심사위원 너무나 많은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계시네요. 공교육 차원에서도요. 학교 교사가 꿈이었는데요. 예. 뒤늦게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은 네. 막혀 있고 예.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공교육이 부모들한테 반드시 희망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사교육에서 그 비상교육 공부연구소 소장님을 하시다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노월이 상담대 소장으로 시민단체로 옮겨가시면서 억대의 연봉도 포기하시고 가셨는데 어떤 특별한 소신이나 또 갑자기 그렇게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 집사람이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예, 억대 연봉 포기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을 억 이상이 날라가고 그 빈자리를 지금 이제 네. 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용직 강의 노동자다. 네. 지금 일하는 아름다운 배움이라는 곳도 네. 사실 가난한 시민단체다 보니까 네. 사실은 저에게 충분한 어떤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제가 네. 단체 살림에 보탬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예. 뭐 이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혹시 잘린 거 아니냐. 네. 근데 제 발로 나왔고요. 네. 제 발로 나오게 된 동기는 제가 사교육 일선에 있으면서 정말 처절한 우리나라 부모들의 심정과 아이들의 비참한 모습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런 걸 좀 이렇게 살짝 봤어야 되는데 그게 차곡차곡 제 가슴에 쌓이면서 이걸 반드시 네. 뭐 이런 거죠. 예정된 불행의 길로 가고 있는 부모와 아이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제 네. 눈에. 예. 그걸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점점 이제 강하게 하게 됐고요. 네. 그걸 좀 마음껏 하려니까 아무래도 회사에서 눈치 보면서 눈칫밥 먹니 네. 좀 개인적으로는 힘들지만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네. 노력하면 그것이 제가 원래 가졌던 교직에 대한 꿈을 대신할 수 있는 제 남은 인생의 되게 네. 중요한 미션 수행 완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지금은 부인께서는 어떻게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하셨다 그러는데. 아마 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가요? 제 예. 자신도 힘들었는데. 예. 근데 일단 풍족하지는 않지만 네. 월정액을 정해서 네. 그 돈을 채워주기 위해서 네. 열심히 예. 일용직 강의 노동에 예. 충실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많은 활동을 하시는군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그 박재원 소장님이 그 100세까지 잘 사는 부모 또 40세까지 잘 사는 부모라는 소장님의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 자녀 학벌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쏟는 부모들이 40세까지만 행복하다. 예, 그 40세까지라는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좀 설명해 주세요. 저도 사실 이 글을 쓸 때는 좀 네.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뭔가 깊이 고민하고 정리한다기보다는 그간의 많은 부모님들, 저는 주로 이제 아이들과 부모들을 네. 아주 어린 시절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만난 경험들이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살펴보면 딱 나오더라는 거죠. 그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가장 강하게 그 욕망을 갖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명문대와 인기학과. 자녀들의 네. 소위 진학이죠. 네. 거기서 예외인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뭐 없다고 봐야죠. 네네. 예. 자, 그러면 그 명문대와 인기학과에 대한 열망은 부모가 강할까요, 아이가 강할까요?
다 강하다고 보는데요. 네, 네. 엄마, 부모가 더 강할 수도 있겠죠. 애는 그렇죠. 또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부모 주도가 시작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자발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죠. 네. 네, 그럼 결국 이제 부모가 아주 세련되게 잘 관리하지 않으면 네.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 아이로 이렇게 퇴화돼 버리거든요. 네. 대부분이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돈 많이 들잖아요. 엄청 들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 중산층의 위기라 그러는데 네. 실제로 맥킨지 컨설팅에서 연구한 자료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한국 중산층의 위기를 수익과 지출 면에서 분석을 하는데 네. 지출 면에서 두 가지를 지적하더라고요. 예. 과다한 비용 지출이 중산층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경제생활을 위협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네. 높은 주거비, 네. 두 번째가 바로 과도한 사교육비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이제 부모들은 부모의 열망이 더 강하니까 그 네. 열망대로 돈을 많이 쓰겠죠. 네. 근데 과연 이제 그 효과가 과연 제대로 나타날까?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얼마나 그렇죠. 부었는데. 그래서 제가 입시에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네. 그런 가족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입시에는 성공했지만 인생에는 실패했구나. 네. 네. 무슨 얘기냐? 40세 정도 되면 아이들이 이제 네. 좋은 대학을 가고요. 부모들도 이제 한때 얻기 힘들어가죠. 네. 우리 아이가 특목고를 거쳐서 스카이 갔다. 네. 그런 부모를 바라보는 주변 엄마들의 그 선망의 눈빛이 있거든요. 네. 그 눈빛을 받는 부모가 되게 짜릿한 것 같아요. 예. 거의 중독 수준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러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돈 많이 쓰게 되죠. 네.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리적 결별이다 이미. 네. 결국 그 행복은 40대에 거의 끝난다는 것을 저는 뭐 무슨 연구가 아니라 네. 경험적으로 너무 많이 봤어요. 음.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40대에 거의 행복이 끝나는 부모들의 네. 실제 모습은 잘 비춰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여전히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나왔고 네. 근데 사실은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노량진 가 있다는 얘기는 안 하죠. 네. 그리고 대기업 입사 원서 20번 30번 냈는데 면접까지도 몇 번 못 가고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강하게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당신들 정말 40세까지 행복하고 끝낼 거냐 인생. 네. 그런 의미로 한번 제가 그런 칼럼을 써봤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100세까지 네. 예, 행복해야 될 텐데요. 네. 100세까지 부모와 자녀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도 사실 가끔 만나면 좀 얄미운 부모들이 좀 있습니다. 네. 애한테 별로 많죠? 신경을 안 써요. 예. 근데 애가 잘 크거든요. 예. 예. 엄청 얄밉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를 보니까 부모들 마음속에 딱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서로 간의 관계가 자립적이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네. 부모 아이 사이가 서로 엮여 있지 않고 네. 자립적이죠. 근데 부모가 신경을 덜 쓴다 이렇게 보면은 약간 부정적이지만 네. 자립적인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존중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네. 자립이 안 되니까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이제 100세까지 잘 사는 부모들을 보니까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이 자립적이고요. 결국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자발성을 많이 네. 자극하는 쪽으로 가서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가 대부분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별로 돈을 안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0세까지 버틸 수 있는 노후 자금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네. 되고요. 근데 80세까지하고 100세까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80세까지 잘 사는 부모를 저는 이제 자립심은 길러줬어요. 네. 돈 많이 안 썼죠. 네. 근데 아이와의 추억이 없어요. 음. 근데 100세까지 잘 사는 부모를 보니까 이런 거죠. 되게 단순해요. 내일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어요. 네.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하고 아이와 오늘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보낼까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런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100세가 됐습니다. 부모가. 네. 돈은 좀 부모가 쥐고 있고요. 근데 네. 이제 나이 먹고 늙었죠. 외롭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모 밑에서 큰 아이들은 마음속에 부모와 함께 보낸 행복한 추억이 가득하더라고요. 네. 마음속에 살아있더라고요. 예. 결국 그 추억을 또 느끼기 위해서 부모를 자주 찾아가게 되고요. 음. 그러면서 결국은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행복한 가정으로 부모 아이 사이 관계가 정말 유쾌한 동행이 되는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 추억이라는 게 어떤 추억들을 주로 많이 떠올립니까? 지금 사회자분께서도요. 네. 어린 시절을 아이와 함께 보냈던 네. 아름다운 시절의 추억 혹시 없으세요? 저는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추억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입니다. 네. 특별하게 그러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강남권에 있는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아이를 위해서 참 많은 걸 해줬다. 네. 근데 아이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음.
그러니까 결국 소비를 경험한 것들, 네. 예를 들면 비싼 외식을 했다거나 네. 또 심지어는 가족 캠핑을 많이 갔어. 네. 근데 저는 이런 가족도 봤거든요. 캠핑을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아무런 대화가 없는. 예. 거의 고문 수준 아닌가요? 예. 근데 가서 또 잘 지내더라고요. 막 가서 신기하네. 캠핑 장비 설치하고요. 네. 막 먹을 거 준비하고 맛있게 먹고 편안하게 안락의자에 앉아서 그때부터 스마트폰 다 집중하고 네. 자 이제 자자. 음. 그 다음날 일어나갖고 막 철수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좀 뭐랄까요? 좀 현재 유행하는 어떤 이런 흐름들을 따라간 그런 네. 이제 가족들은 추억이 별로 없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이라든지 네. 뭔가 서로 관심을 같이 공유했던 어떤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추억으로 가득 있는 아이들은 네. 부모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자신의 추억을 위해서 부모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부모들은 열심히 그 투자하면은 그만큼 아이가 성공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당장이 어려워도 과거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논 팔고 소 팔아서도 공부를 시켰고요. 요즘은 근데 그렇게 하면 뒤통수 맞는다고 또들 하던데요. 네. 그게 저성장 시대하고 맞물려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이런 시대에는 어떻게 교육이 달라져야 되는 건가요? 사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명문대 인기학과에 대한 열망은 네. 그 자체가 목적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이잖아요. 예. 안정적인 일자리. 일자리. 저는 고성장기와 저성장기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고성장기는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발전하는 중에 있었고요. 그 얘기는 네. 뭐냐면 좋은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때는 이제 학벌과 일자리의 사다리가 작동을 합니다. 네. 제대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럼 지금 명확하게 저성장기죠. 네. 경제가 불황이다. 이 얘기는 결국 뭐 3%, 5%, 7% 나오는 것처럼 네.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학벌 다음에 안정적 일자리 사다리가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취업 능력보다 창직 능력이 더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옛날처럼 보장되지 않으니까 네. 스스로가 자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창직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100대 기업의 평균 근속 연수가 12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너무 심하죠. 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에 대학 4년, 16년. 네. 거기에 남자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오면 거의 20년을 투자해서 네. 대기업에 겨우 이제 결국 입성을 했는데 네. 10년 좀 지나면 나가라 그러거든요. 네. 결국 이제 이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취직 능력보다는 창직 능력이 또 취업 능력보다는 오히려 이직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때 이직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정말 중요한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사람이 괜찮아야 돼요. 예. 제일 처음에 취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자신을 스펙으로 가릴 수 있죠. 네. 근데 내가 어떤 직장에 가서 일을 했어. 그러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겠죠. 네. 저도 이제 비상교육 연구소장을 하면서 많은 경력선을 뽑은 적이 있는데 네. 저도 모르게 이 친구가 전 직장이 어디였을까? 네. 전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이 친구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반드시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을 본다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지금 현재 여전히 명문대와 인기학과를 향해서 무한 질주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저성장기로 접어들면서 한 번쯤은 잠시 쉬어서 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정말 중요한 것이 과연 그 명문대와 인기학과가 취업을 보장해 줄 것인가. 네. 이미 사회는 아닌데 여전히 우리나라 부모들은 절벽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너무 절실하게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근데 어떠한 그 고학력이라든지 네. 뭐 그런 걸 갖췄은 사람들도 어려운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어려운데 말이죠. 네네네. 예.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자, 저는 이제 사회적인 현상과 개인적인 문제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부모님들이 꼭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똑같은 명문대 출신들입니다. 네. 근데 어떤 친구는 계속 이제 대기업에 도전하는 거죠. 최소한 네. 공무원은 돼야 되겠다. 왜? 내 수준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계속 지원을 받아요. 네. 손을 벌리는 거죠. 근데 어떤 친구들을 보니까요. 똑같은 명문대 출신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이 날 대학까지 졸업시켰는데 네. 내가 지금 와서 어떻게 또 손을 벌리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학을 나왔으면 나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막노동이라도 해야 된다 지금. 네. 예, 지금부터 내 능력으로 음. 결국 내 인생을 개척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학생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 네. 드물게 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친구들의 20대를 보면 네. 좀 어렵게 출발할 수 있죠. 네. 근데 30대가 다르더라고요. 네. 40대가 다르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대학 졸업 이후에 출발 선상에 대해 차이에 너무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어떤 친구가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립심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좋은 추억이 있고요. 고마움이 있죠. 네. 스스로 개척하는 정신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출발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네. 결국 성장하는 모습 속에서 그 이후의 인생에 네.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네. 거꾸로 예. 출발도 앞섰고요. 네. 또 안정적인 어떤 직업을 가졌죠. 근데 문제는 그걸 유지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네. 오히려 가장 쉽게는 부모님을 계속 괴롭히고요. 예. 결국 스스로가 뭔가 노력을 해서 주어진 상황, 네. 역경을 타개하기보다는 네. 좀 더 좋은 조건 쪽으로 이렇게 계속 눈을 돌리면서 네.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는 네. 그런 아이들의 오히려 30대, 40대가 더 위태롭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대치동 카페에 가보면은요 어머님들이 전략을 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엄마의 정보가 아이의 성공을 결정한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 모여드는 거겠죠. 그 소장님도 교육을 그 대하는 유형에 있어서 교육개발연구원이 확인된 결과에 따르면요 학부모 문화가 네. 뭐 엄마 주도성, 사교육 지향성, 정보 의존성, 성적 지향성 이렇게 그 나눠진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 네. 그것도 내 아이와 관련돼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네. 내가 남의 얘기에 흔들린다.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모가 쉽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고민을 해볼까요? 좀 더 고민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나름대로 정보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자기 소신을 갖고 결정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교육개발은 학부 문화 연구를 보면 일종의 귀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 우리나라 부모들이 다 귀신에 네. 지금 이제 홀려가지고 홀려갖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네. 그 네 가지를 이제 규명한 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데 네. 이걸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예. 요즘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엄마 주도하에 네. 사교육에 관한 좋은 정보를 수집해서 네. 아이의 성적을 관리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제가 지금까지 이 질문을 던진 제가 얘기한 이 문장에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네. 제가 아마 10,000명이 넘을 겁니다. 그런 질문을 던진 부모님이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네. 근데 단 한 분도 자신 있게 손드는 분이 없습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전에 이제 모 방송국에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네. 학부모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원자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30분 단위로 제가 면접을 했거든요. 예. 다 다른 사정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네. 근데 제가 중간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음.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로서 이렇게 해야지만 바람직한 부모다. 네. 그러니까 바람직한 부모 상과 그다음에 아이는 이래야 된다라는 아이에 대해서 기대하는 아이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똑같아요. 예, 오신 분들이 다. 이거 귀신이다. 네. 그래서 한번 이 방송을 들으시는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나의 의사결정이 과연 네. 나에게 유리하고 예. 또 나에게 맞으며 또 아이에게도 유리하고 아이에게도 적합한 의사결정인지 네.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학부모 문화에 내가 혹시 홀린 것은 아닌지 네. 한번 깊은 자기 점검 또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어느 부모나 다 자기 소신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그 정보도 그렇게 열심히 수집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결론이 이렇게 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그러시는 거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문화의 네. 바로 위력이라 할까요? 네. 뭐 이제 칼융이나 심리학자는 그걸 집단 무의식이라고도 설명을 했는데 네. 또 한국인의 컴플렉스로 규명한 심리학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개인의 의지로 네.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만은 분명해요. 예. 근데 저는 지금은 때가 됐다. 왜냐하면 이 학부모 문화의 뿌리를 한번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 예. 앞에 말씀드린 고성장기 있지 않습니까? 네. 고성장기의 학벌이 안정적인 직업과 명확하게 연결될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때는 엄마가 돈 많이 쓰고요. 아이가 좀 피곤하고 힘들어해도 네. 아이 끌고 다니면서 예. 좋은 대학 보내는데 성공하면 네. 그 이후에 보장이 됐어요. 네. 보상이 됐죠. 예. 지금은 그럴 만한 이유도 없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문화가 네. 빨리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학부모 대변인을 자처하면서 열심히 활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 문화를 죽음의 문화라고 저는 단언하거든요. 네. 이 죽음의 문화를 희망의 문화로 좀 바꿔야 되겠다. 네. 뭐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엄마 주도는 아니죠. 네. 예, 아이 주도가 돼야 되는 거고요. 네. 사교육 지향도 결국 학습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네. 결국 사교육을 먹거리라고 본다면 학습 능력은 소화 능력이거든요. 네. 소화 능력을 잃은 아이들이 지금 아무리 좋은 먹거리를 먹어도 네. 제대로 흡수를 못하는데 또한 정보 의존도 마찬가지죠. 네. 정보를 많이 알아가지고 네. 아이를 만나면 네. 아이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이 아는 게 더 애한테 피곤하겠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정보 사냥을 열심히 하는 분들을 만나보면은요, 정말 가끔은 화가 나기도 하고 네. 가끔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왜냐하면 그 어머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주로 어머님들이 많습니다. 네.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정보가 머릿속에 없어요. 그 중요한 정보는 뭘까요? 아이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쓰레기 같은 정보가 머릿속에 가득하니까 네.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해도요. 네. 그 한마디가 사실은 나 엄마 너무 힘들어. 나 잘못하면 내일 뛰어내릴지도 몰라. 네.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소중한 아이의 마음과 생각, 생활에 대한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성적 지향성 이것도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이런 질문 가끔 하거든요. 학부모 교육할 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 중에서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성적이 나빠서 인생 꼬이신 분 계십니까? 네. 막 웃으시죠. 네. 다시 질문을 던지죠. 근데 왜 이렇게 신경을 쓰세요? 네. 일종의 문화거든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성적은요 입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 되죠. 네네. 근데 그때 자리를 못 잡으면은 네네. 영원히 간다 그래서 이제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사회에는 네. 꽤 괜찮은 문화가 있었어요. 때 되면 다 문화요? 공부한다. 이런 얘기 혹시 처음 들어보세요? 아, 그건 아니죠. 근데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는 참 기다리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그게 부모의 인내심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사교육이 가장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네. 그 사람들 가만히 있을까요? 안 그러죠. 계속 이제 부추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교육의 소위 말하는 공포 마케팅과 네. 부모들의 마음은 별개일까요? 별개라고 보기엔 힘들겠죠. 그렇죠. 네. 저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저건 부모의 진심이 아니다. 네. 오히려 아이를 믿고 기다리는 게 부모의 진심일 수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 이 사교육이 팽배한 이 분위기가 네. 부모의 진심을 오염시킨 것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어쩌면은 지금 이제 하려고 또 이제 하는 자유학기제. 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 말씀하신 네. 그런 문화를 좀 바꿀 수 있는 네, 것이 맞습니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교육부가 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또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이제 시행을 되는데 이 자유학기제가 꼭 저도 성공했으면 하고요. 네. 예,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아이들 중에 특히나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네. 입시 중심의 환경에서 대부분의 네. 경우는 특목고나 자사고 진학을 희망합니다. 네. 그런 부모님들은 사실 이 자유학기제가 몹시 불안한 위험한 시도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3년을 준비해서 결국 이제 소위 입시 명문고를 가야 되는데 네.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는다. 네. 참기 어렵죠. 근데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어도 이제 사교육에서 뭔가 얘기를 하겠죠. 네. 조료의 찬스다. 예. 오히려 성적을 만회할 수 있는 조료의 기회다. 네. 라는 얘기에 이제 부모님들은 당연히 현혹될 수밖에 없고요. 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육부나 공교육 쪽에서 이 자유학기제 도입 취지와 그 네. 의미에 대해서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네. 이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는데 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판단 기준을 보자. 네. 만약에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는데 일단 목적지를 네. 고등학교 입시가 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자유학기제는 참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네. 얼마 안 남은 중학교 남은 시기가 있는데 네. 거기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네. 한 학기 동안 논다? 예. 참을 수 없는 거죠. 네. 조금 더 나가서 대학 입시까지 보더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을 흔히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00세 시대의 인생의 전성기를 몇 살 정도로 봐야 될까요? 절반이야 그래도 50세는 그렇죠. 넘어야겠네요. 그렇죠. 저는 최소한 40대, 50대를 보자는 거죠. 네. 40대, 50대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이걸 방황 총량의 법칙으로 좀 바꿔보고 싶거든요. 네. 충분한 진로 고민을 하지 못하고 특목고 자사고에 가고요. 명문대 인기학과에 진학을 했어. 네. 결국 이제 안정적인 취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네. 그 이후에 이 친구의 방황은 계속됩니다.
예,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저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는요. 네. 40대 50대 기준을 봤을 때 그때 충분히 지랄을 떨고 방황해라. 네. 그렇게 해서 자 충분히 에너지를 자신의 진로 쪽에 쏟게 되면은요. 이게 당장 자사고나 특목고 입시나 대학 입시에 불리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대학 입시에서 가장 요즘 강조하는 게 진로 적합성이거든요. 네. 전공 적합성. 네. 그런 면에서 이 친구는 충분히 내용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대학 보내고 나면 아이하고 뭐 결별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계속 방황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네. 이 한 학기를 제대로 한번 활용해서 예. 가장 저는 생산적인 시기로 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 이유는 그런데요. 네. 현실적으로 네. 그 자유학기제 한 학기를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네. 예. 그 학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를 보낼 수 있을까? 네. 예, 이런 게 사실 참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가 많은 학교를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몇 가지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예. 아마 전국에 가장 많은 학교, 초, 중, 고등학교를 네. 방문한 사람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예. 1년에 제가 강의하는 횟수가 참 많거든요. 주로 예. 학교에 가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학교마다 네.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교의 관심, 네. 그다음 담당 선생님의 열정, 예.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의 준비 정도 차이가 있어요. 네. 학교마다요. 네네네. 이제 부모님들은 그 부분에 되게 주목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런 차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네. 좀 잘하는데 못하는 데가 있지만 예. 못한다 그래서 그걸 버리는 순간 네. 사실은 그 아이는 한 학기 동안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다 낭비하는 거거든요. 네. 조금 부족하지만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아이가 최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저는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 좀 물어볼 필요가 있죠. 뭘 했는지. 네. 그리고 그런 아이의 관심을 좀 확인하고 나서 부모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네. 적극적으로 같이 하는 정도로 음. 한다면 네. 부모님도 좀 한 학기 동안 자유롭게 예. 입시에서 벗어나서 아이와 좀 진짜 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저 사람 무슨 이 비현실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되게 절실하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경험에 우러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정말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황하지 못한 아이들이 잘 짜여진 엘리트 코스로 쭉 갔는데 네. 어느 순간 이거 아닌가 보네. 이렇게 시작하는 방황도 심각하지만은요. 네. 그 방황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 부모들의 피눈물을 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 네네. 그거를 이번에 좀 이렇게 이 자유학기제라는 좋은 제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말려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꼭 잘 활용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네. 그 피눈물이라고 하는 게 참 우리 애가 사춘기하고 공부 안 하고 속썩여서 흘리는 피눈물하고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비교가 안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 결혼까지 했어요. 네. 애까지 낳았어. 예. 근데 엄마 나 이거 회사 그만두고 싶어. 네. 대책도 없어요.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아이 다 성인이 됐지만 네. 자기 인생에 대한 중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회사 일도 다 힘들고 사사건건 다 이제 부담이 되면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이 보통 보면은요 부인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부부관계 그죠? 거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네. 아이는 제대로 돌볼까요 안 돌볼까요? 안 돌보겠죠. 그렇죠. 예. 잘못하면 거 다 음. 저기 엄마 부모 몫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아.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아이를 네. 키워서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취업까지 성공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까지 시켰어. 예. 근데 그 다음에 조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소풍 가는 기분으로 인생을 살겠다. 예. 웬걸? 더 큰 더 걸. 지옥이다. 예.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그 끝으로 소장님 블로그 이름이 행복한 공부, 유쾌한 동행인데요. 네. 그 우리 아이들이 입시를 위해서 불행한 공부, 또 옆 친구하고 경쟁하고 부모에게 감시받는 그런 달갑지 않은 동행을 하고 있는 많다고 봅니다. 네. 그 행복한 공부, 유쾌한 동행이 되기 위해서 그 부모님의 역할 또 뭐 어떤 게 좋을까요? 동행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게 돼야 될까요?
저는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생각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걸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좋게요? 네. 네. 어떤 거냐면 이전에는 진로 이꼬르 진학이었어요. 네. 일단 좋은 학교, 상급 학교에 진학한 다음에 소위 말해서 선택의 폭을 넓히고 나서 네. 그때 고민하자. 예. 그러니까 진학 일변도였죠. 그쵸. 진로 의식은 사실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진로 적성에 대한 관심이 최근 빠르게 늘고 있고요. 네. 지금은 매우 강력한 선택지가 됐죠. 예. 비록 진학에 실패하더라도 네. 진로 적성을 잘 찾으면 돌파가 있을 것이다. 음. 근데 거기서 딱 끝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우리 아이의 적성을 어떻게 찾아주느냐. 그렇죠. 너무 막연하니까. 네, 네. 예. 우리 애의 적성을 찾기 위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앞에 이제 모두의 네. 사회자께서 이제 알파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측하면 다 빗나간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자연현상은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네. 그런 이제 현상을 자연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태풍이 불었다. 원인은 뭐다. 설명이 네. 가능하지만 사회현상은 좀 다르거든요. 네. 그걸 이제 어려운 용어로 상호 인과관계 또는 순환고리 모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누군가가 예측을 합니다. 네. 예측을 하면 그 예측에 의해서 불리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겠죠. 그렇죠. 뭔가 또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이제 특히나 사회 변동기, 격변기에 부모가 가장 지혜로운 부모라면은 저는 적응력을 길러주는 게 맞지. 네. 그리고 이 친구가 어렵고 힘들 때 네. 같이 한번 우리가 네. 힘을 모아서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십. 네. 물론 그 뿌리에는 아이의 자립심이겠죠. 네.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예, 그렇군요. 부모가 뭔가 예측해서 네. 이 아이를 맞추려고 합니다. 네. 혹시 황금 돼지띠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급증한 거 아시죠? 예, 참 믿기지 어렵지만요. 네. 무슨 황금돼지띠라고. 네. 그래서 지금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과밀학급에 네. 입시 경기도 치열할 거거든요. 예. 다 예측한 결과거든요, 그게. 네. 근데 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예. 예, 결국 우르르 몰려가면 네. 희망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진로 적성, 그러니까 진학 일변도에서 진로 적성으로 온 건 좋은데 네.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직업 가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네. 우리 아이가 좀 평범한 삶을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네. 또 좀 경쟁적인 관점보다는 네.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좀 더 수입은 적지만 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네. 이런 생각들도 다양하게 해보면서요. 네. 그 뿌리에는 과연 인간의 힘으로 앞으로의 상황 변화, 직업 세계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까? 네. 저는 그 예측하는 것보다 네. 오히려 지금 아이들하고 좀 네. 충분하게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예측에서 빗나간다 하더라도요. 네. 제가 20대, 30대, 40대의 변화를 보면 네.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은요. 네. 예측하지 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오히려 네. 매 순간에 집중하는 사람들. 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적응할 힘이 있어요. 네. 근데 예측을 다 한 거야. 예. 예측이 조금 빗나가. 예. 급 당황. 당황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의 에너지를 네. 주로 스트레스 해소에 쓰는 예. 이런 이제 중잔령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그 오늘 박재원 소장님을 모시고 자녀와 부모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소장님께서는 적응력, 파트너십 그리고 자녀의 자립심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진로 전문가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미래학자 그 예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예, 사실 그것보다는 적응력이나 파트너십, 자립심이 앞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수능 수시와 정시의 차이 바로 알기, 학생부 종합전형 바로 알기 등 사교육 입시 설명에서 주로 들을 수 있었던 입시 관련 정보를 박재원 소장님의 다른 관점, 착한 설명의 형식으로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